오늘은 P&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여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름이 좀 길죠?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화장품 아님 뭐 건강기능식품, 뷰티 디바이스 있잖아요. 이런 게 정말로 사람 몸에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걸 시험하는 곳이에요. 인체 적용 시험 전문 기업. 특히 피부 임상 쪽은 뭐 국내 1위라고 하더라고요. 피부 흡수 관련해서는 업계 최초로 특허도 냈고 10년 동안 모은 빅데이터만 해도 6천만 건이 넘는데요. 오, 대단하죠? 네, 뭐 업계 선두고 데이터가 많다는 점은 인상적입니다. 분명 강점이죠. 근데 그 2012년에 표시 광고 실증제라는 게 도입됐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시장이 확 커진 건 맞는데 그만큼 경쟁도 엄청 치열해졌을 거란 말이죠. 이걸 간과할 순 없어요. 이게 또 뭐 모든 광고를 다 시험하는 게 아니고 과대 광고 의심될 때만 근거를 내라고 하는 방식이라서요. 그러니까 시험 수요가 뭐 항상 폭발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아, 경쟁이 심화됐다 그 말씀이시군요. 근데 또 새로운 기회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탈모 완화 기능성이나 뭐 숙취 해소 이런 거요. 이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맞는 시험법이 필요해지니까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?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판매가 엄청 늘었잖아요. 그럼 상세 페이지에 과학적 근거 이거 딱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졌거든요. 그냥 좋다고만 하면 안 팔리니까. 인체 적용 시험의 중요성은 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. 네, 온라인 시장 커지고 과학적 근거 중요해진 건 맞습니다.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. 다만 바로 그 점 때문에요. 경쟁사들도 막 시험 결과 내세우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지고 소비자들 눈높이도 엄청 까다로워졌죠.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시험 비용이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그걸 만족시키는 시험법 만들고 또 검증하는데 예상 못한 비용이나 시간이 들 위험은 없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겠죠.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. 그럼 해외 시장은 어때요? 이것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글로벌 수출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.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. 뭐 미국 FDA 승인 같은 거요. 그러니까 각 나라 기준에 맞춘 시험, 이런 맞춤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아,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고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막 진출하는 것도 있잖아요. 이것도 시험 수요 늘리는데 한몫할 테고요. 글로벌 시장 확대, 매력적이죠. 그건 맞는데 각 나라 규제라는 게 항상 변수예요.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. 특히 미국처럼 큰 시장 규제가 갑자기 확 강화되면 그거 맞추느라 비용이나 시간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게 리스크죠. 제약회사 진출도 그들이 화장품 사업을 얼마나 진심으로 또 얼마나 오래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해요. 유행 바뀌면 또 축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렇군요. 아, 근데 건강기능식품 분야 성장세가 진짜 놀랍던데요. 2023년부터 다이어트, 수면, 숙취 해소 뭐 이런 쪽으로 시험 영역을 넓혔는데 관련 매출이 작년, 그러니까 2024년 대비해서 무려 13배가 늘었대요. 13배요. 특히 그 콜라겐 펩타이드, 모바일 건강기능성 인정받은 뒤로는 비싼 제품 의뢰가 계속 들어온다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? 뷰티 디바이스 시험 경험도 많아서 LG전자나 APR 같은 큰 기업들이랑도 계속 일하고 있고요. 13배 성장, 숫자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. 하지만 이건 아마 그 전년도 관련 매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성장할 거다.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.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 막 확장하는 게 전문성 유지나 자원 배분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내부적으로요. 뷰티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예요.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계속 연구개발 투자하지 않으면 금방 경쟁력 잃기 쉬운 분야거든요. 듣고 보니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그냥 시험만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 같아요. 보통은 대학병원 같은 데 일부 맡기기도 한다는데 여긴 그냥 자체적으로 장비, 시설, 피험자 모집까지 싹 다 한 번에 해결하고 게다가 그 600만 건 빅데이터 기반으로 컨설팅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. 연구 인력만 80명이나 되고 자체 시험법 개발 능력, 데이터 분석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. 재무 상태도 보니까 부채 비율 10% 미만에 현금성 자산 700억 이상 엄청 탄탄하던데요. 올해 2025년 1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였다고 하니 이건 확실히 좋은 흐름 아닌가요? 네,
원스톱 서비스설이라는 게 효율적이긴 하죠. 근데 그 말은 그만큼 높은 고정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.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고객사들 시험 수요가 줄면 수익성에 바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. 구조적으로요. 빅데이터도 그래요. 양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, 또 최신 분석 기법으로 진짜 의미 있는 걸 뽑아낼 수 있어야 그게 자산이 되는 거겠죠. 2025년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지만 바로 재작년 2023년에는 매출이랑 이익률이 좀 주춤했던 때도 있었어요.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실적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. 자회사, 인터코스메틱인가요? 거기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직은 네, 신중론도 일리는 있네요. 그래도 앞으로 전망 자체는 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. 하이트진로나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이 화장품 산업에 새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. 이런 신규 기업들은 당연히 제품 효능 입증이 필요할 거고요. 해외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도 오히려 P&K처럼 규제 대응 잘하는 곳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2021년에 이미 센터를 확장해서 생산 능력, 그러니까 캐파는 충분히 확보해뒀다고 하고요. 신규 기업 진출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죠. 근데 동시에 시험기관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. 누가 더 빠르고 싸게 해주냐, 이런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. 해외 규제 강화도요, 기회인 동시에 그 기준 맞추려면 결국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부담이기도 합니다. 양면성이 있는 거죠.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한 건 좋은데 만약에 하반기까지 수요가 생각만큼 안 따라주면 그게 또 과잉 설비가 될 수도 있어요. 특히 이 회사가 4분기에 매출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. 이런 계절성까지 고려하면 아직 연간 실적 전체를 막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P&K 피부임상연구센터, 정말 K-뷰티 성장의 숨은 강자로서 다양한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물론입니다.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쟁 심화라든지 규제 변화, 또 경기 변동성 같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도 분명 존재합니다. 네, 오늘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. 만약에 앞으로 인공지능, AI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서요, 굳이 사람한테 직접 시험하지 않고도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화장품이나 식품의 효과, 안전성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요. 그때가 되면 P&K 피부임상연구센터 같은 이런 인체 적용 시험 기업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?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